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를 연결합니다. 워싱턴 DC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온 세계의 탑 뉴스는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입니다. 이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 진입을 명령하면서 이 침공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워싱턴 정치권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미국 시민사회 지금 우리 이 일반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우려와 거의 두려운 분위기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라는 그런 우려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지난해 10월 전서부터 워싱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갈등 때문에 이것이 좀 뒤로 밀려 있었지, 워싱턴의 전문가들한테는 현실적인 더 앞선 이슈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여하튼간에 지난 연말을 지나고 올 초에 들어오면서도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은 바이든 정부가 지금 국내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과의 눈에 보이는 갈등 때문에 이거를 좀 애써 외면해 왔던 거죠. 네. 아시겠지만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하는 좀 강경파 전문가들도, 강경파들은 이러한 정보가 있을 때에 러시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제재를 강화해서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강경한 공화당 측 정치권의 주장이었고, 민주당 쪽에서는 중국 관련한 문제들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정보는 있지만은 침공 후 대응, 경제 제재 점진적으로 포기하도록 만든다라는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벌려오다가, 아시겠지만 지난 월요일 드디어 노골적으로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친러 반군 세력들이 독립국가를, 친러 국가를 만드는 거를 승인하고 지원한다 해가지고 군대를 파병을 한다라는 걸 선언하니까, 화요일 22일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침공이 시작됐다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워싱턴의 정치권은 지금 한 열흘째 세션이 없습니다. 휴가입니다, 의원들이. 그렇지만 지역에서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초당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푸틴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반 메넨스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력을 좀 넣는 편입니다. 더 강경한 입장으로. 푸틴이 물러빠진 미국 정부의 안보 정책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거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강경 대응,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 침공이 시작됐다라는 특별 연설 직후에 미국 상무성 재무부가 제재를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워싱턴 내 분위기는 점점 강경한 입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은 유럽의 여러 주요 국가들과 함께 각종 이제 제재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푸틴이 주도하는 건데, 푸틴을 좀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제재. 사실 북한 문제도 다를 바가 없지만은 중국이 관건이라는 전문가들 견해가 많이 나옵니다. 중국의 입장이 좀 어정쩡하죠. 왜냐하면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는 주권 국가의 영토를 보장해달라, 그거는 국제법이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라는 게 중국이 미국에 대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다가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려고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굉장히 갑작스럽게 밀착되고 긴밀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푸틴을 비판하는 거는 중국이 거부를 하면서 또 국제법은 규범은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 중국의 입장이 좀 요 정도인데 그래도 지금 이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볼 때에는 어제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한 거는 러시아의 국책은행 아주 자회사가 많은 국책은행과 그다음에 특수 방산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두 곳을 제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국가 달러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해외에 있는 자산을 동결시키고 이러한 제재가 그래도 지금 러시아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줄 거다. 더 어려운 거는 러시아의 그 신생 재벌들이 갖고 있는 이 달러 통화권에 있는 러시아 재산들을 거래를 금지시키고 재산을 동결하고 이런 것들을 오래 견디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결론은 이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고 푸틴을 좀 다운시키려면은 중국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이게 푸틴이 이렇게 용감한 거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기본 군사력에다가 중국이랑 이념이 같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뭐 이런 걸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푸틴이 씩씩하게 나온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중국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또 이 실효성에 관해서 영향을 줄 거다. 이게 전문가들의 그 분석입니다. 네. 어쨌든 뭐 지난번 아프가니스탄 철군도 그렇고 이번 또 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도 그렇고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외교 정책이 또 이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 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미국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 사실 지금 대통령이 바이든은 부통령이었을 때 2013년인가 14년에 그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크림 반도를 네네. 러시아가 병합을 시키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거를 담당하던 게 부통령이었어요. 바이든 부통령. 아직까지 그때 좀 무능하게 대응했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 얘기가 지금 많이 오면서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실패했던 걸 봐라. 그때 지지율이 아주 폭락을 했었죠. 네. 올해 중간 선거고 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한테는 지금 이게 중국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국내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는가라는 거에 굉장히 큰 정치적 그 영향을 줄 텐데 여하튼 간에 2013년에 그 오바마 대통령 때요. 시리아의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절대 그래도 대량 살상 화학 무기를 쓰면 안 된다. 이걸 쓰면은 왜 시리아를 초토화시키겠다라는 미국의 레드라인을 설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리아 대통령이 화학 무기를 사용한 게 나타났어요.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오바마 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보복을 그러니까 그 원칙을 적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케이스가 1, 2, 3, 4로 계속되기 때문에 푸틴이 지금 저렇게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 우크라이나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 진영에서 갖고 있던 핵무기가 다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거의 한 1900개의 핵탄두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은 그 핵탄두를 잘 해결해야만 이제 이 평화가 안정된다 해가지고서 우크라이나를 얼려고 설득했죠. 그래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핵무기 다 포기하고서 처리하자. 그러면은 너네를 지켜주겠다. 이게 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고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 협정을 하지 않고 그냥 양해각서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그때 핵을 미국 말대로 포기하지 않고 갖고 있었으면은 푸틴이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목소리 높게 막 폭스뉴스에 나와서도 하고 뭐 미국 믿게야 하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자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가 목표인데 미국이 대화를 풀자 그러고 이러는데 이러한 상황이 북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도 걱정이 된다. 우리하고 좀 연결되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 바이든 행정부한테 중국 문제라든지 모든 외교 안보 측면에서 이 신냉전 기류에 올라가고 있는 지구촌 사회를
과연 미국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다시 전 세계를 관리하고 통제해 나갈 건가라는 게 미국 워싱턴 외교 안보 전문가들 정치인들 바이든 정부의 굉장히 큰 숙제면서 과제다. 갑자기 이런 뉴스가 아주 모든 매체에 아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를 워싱턴 DC로 전화 연결해서 함께했습니다.